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체제 전환의 큰 기로에 지금 있습니다. 체제가 전복될 위기가 아니라 체제가 전복이 일어난 상태고, 체제 전복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떤 반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연으로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 그런 세력에 의해서 체제가 완전히 이제 전복이 일어난 상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제 전복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라든지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선에 의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디지털을 활용해서 선거를 장악하는 거, 그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선거를 장악을 해서 어떤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권력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제가 바뀌는 구조죠. 그런 손쉬운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 체제 전복이 일어났다는 어떤 판단이 들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는 완전히 후퇴한 것이 아니고 뒤집혀졌고, 민주주의는 뒤집혀졌고, 체제도 뒤집혀졌고, 법치도 뒤집혀졌고, 최후의 불우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조차도 흔들흔들하고, 국회는 지금 일방적인 폭주를 하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흔들하고, 그만큼 이제 국회의 의석수를 일방적으로 이제 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제 폭주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법부조차도 이제 흔들흔들. 그래서 이제 재판 같은 경우도 권력의 어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당 대표는 어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임하고, 어떤 당권을 장악하고, 그 당헌 당규마저도 이제 다 편의에 맞게 다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고, 이제 공천이라는 거를 이제 권한을 이용해서 공천을 주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어떤 이제 친명계쪽 인사들에게 이제 공천을 주어서 공천권을 완전히 이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이재명 당 대표의 친위 부대처럼 완전히 이제 당을 거의 사당화했고, 그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이제 국회를 폭주하고 모든 이제 법을 발의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상당히 이제 혼돈의 상태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권력을 점점 이제 탄탄하고 공고히 하는 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고, 국민의 세금도 이제 권력을 점점 더 방패막으로 하고 방어를 해서 더 탄탄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은 어떤 강한 어떤 권력을 만드는 쪽에 이제 예산이며 조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전략을 짜서 장기 집권하는 어떤 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쪽으로 이제 돈이 쓰여지고, 국민 세금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뜯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본소득제라든지 뭐 토지 보유세라든지 그런 것도 완전히 권력을 쥐게 되면 그런 것도 행사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노소영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나비 관장하고 최태용 SK 회장하고 김희영 TS단 이사장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소송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30억을 달라고 노소영 관장께서 이야기했는데 20억 지불하라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김희영 이제 그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따라가면 이제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죠. 변동성을 보지 말고 그냥 어떤 적립식으로 주식이 좋은 주식이 하락했을 때 계속해서 채집하고 매수하는 형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겠죠. 아우, 날씨가 너무 덥네. 에어컨을 좀 켜야겠어. 그런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크기를 늘려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는 배당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주식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 수익률을 이제 기대하는 형식으로 부의 어떤 방식을 늘려가면 좋겠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서 막국수 먹고 커피, 이제 소금빵 사서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요. 아직도 이제 더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법부의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공평하지 않은 어떤 판결을 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어떤 편의를 봐준다거나 권력에 이제 편의를 봐준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체제 전복의 기로에 있고 그 방향이 많이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이기고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체제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제가 뒤바뀌게 돼 새로운 체제가 들어선다는 거 이제 권력의 힘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권력을 가져가는 쪽으로 돈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쓰여지고 그 특정 계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점점 더 그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쪽에 이제 국민 세금이라든지 돈이 쓰여지고 부족한 거는 이제 국민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형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국민 세금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새로운 법을 발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어떻게든지 가져가는 형식. 그래서 이제 권력에 줄을 댄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점점 권력을 탄탄하게 해서 그 권력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쌓아가는 형식이 될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체제는 완전히 지금과는 상반된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어떤 것을 이제 정치적인 이득과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이제 바꿔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많이 기울어진 상태고 그래서 어려움에 상당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